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강용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사실상 전면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해상에 이 마약 운반선이 비슷한 것만 보여도 싹 죽여 없애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유조선에 대해서 싹 전면 봉쇄령이 나왔는데 하늘은 이미 공중에 다 전면 봉쇄됐고, 그 다음에 육로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베네수엘라의 돈줄이, 마두로의 돈줄이 마약 아니면 석유인데 석유 가지고 사실상 전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중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를 훔쳐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가 간땡이가 부었나, 뭐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미국의 석유를 훔쳐가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인식이 왜 생겼느냐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자면은 시트코라는 것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분석하는 언론이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언론에 안 나오니까 반드시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 어마무시한 명령을 올렸는데, 요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포위되어 있는데 또 봉쇄 명령을 내린다. I am ordering 이래 나거든요. 이 함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거다 하면서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죠. 그들이 과거 우리로부터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그리고 기타 자산을 미국에다가 반환할 때까지 말이다. 그러면 아니 베네수엘라가 언제 미국 와가지고 석유를 훔쳐갔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아무리 간이 배밖에 나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요게 그 다음 들어볼게요.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이 훔쳐간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걸로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 자금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유전에서 훔쳐간 석유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언제 미국에서 훔쳐가는가? 우리의 자산을 탈취한 행위, 그리고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이미 지정됐다. 따라서 오늘 나는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 Total and complete blockade 일어나거든요. 토탈이라면 전부 다라는 얘기예요. 컴플리트는 완벽하게 봉쇄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능하고 나약했던 바이든 시절 마두로 정권이 미국으로 보낸 불법 이민자들, 이 이민 부분은 빼고, 자,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석유, 토지, 벌써 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산이라도 가져가는 것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자산을 그렇게 강탈한 적이 언제 있느냐? 이게 있어요. 자, 이 모든 자산은 즉시 미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그럼 베네수엘라 돈줄이 콱 끝나버리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지금 인플레가 26,000%인가 그런데 지금도 손가락 쪽쪽 빠는데,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자기 군대에 지급할 월급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자기 군대에 지급할 월급, 급여, 수당, 기타 등등 요거 돈을 홀랑 뺏어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목을 조르는데 어떤 방법이 동원되느냐, 바로 지금 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ITGO라고 되어 있죠. 시트코. 이 시트코의 역사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털어먹었냐? 이거는 실제로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네수엘라에 이 차베스나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미에서 친미 국가를 이야기한다면은 베네수엘라가 1번일 정도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를 훔쳐갔다는 물질적으로 석유를 훔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석유나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전이나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이 중에 어떤 것도 베네수엘라가 강탈해가거나 훔쳐가거나 먹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영토의 석유를 약탈했다든지 미국의 유전을 점령했다든지 하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실질적 근거는, 트럼프 발언의 실질 근거는 바로 이 시트코입니다. 시트코는 미국 안에 있는 정유 유통 회사입니다. 정유라는 게 뭡니까? 원유를 정제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베네수엘라 석유는 헤비하잖아요. 중질유예요. 중질유를 이 다른 정유 시설에서는 잘 이 정제를 못합니다. 전용 정제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하고 일리노이아 주에 대형 정유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시트코 소유입니다. 이게 실제로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안에서 휘발유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회사, 석유 원유 정유회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이 시트코를 소유하게 된 것은 합법적으로 소유했어요. 왜냐, 그때 합법적으로 소유할 때는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이게 1990년대 합법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즉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소유주는 외국 정부, 즉 베네수엘라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트럼프가 저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논리가 뭐냐, 마두로 정권 자체가 불법 정권이다 이겁니다. 미국 안에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기업 자본주 100% 투자자가 불법이라 이겁니다. 이 투자한 사람이 불법이고 비민주 정권이다 이겁니다. 그런 정권이 미국 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인 시트코를 소유하고 그 수익을 정권 유지와 마약 카르텔 테러 반미 활동에 사용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자산을 훔쳐간 것과 같다. 누가 이런 해석을 해? 트럼프가 하면 되는 거야. 뭐 힘이 짱이지. 그래, 저기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기사 댓글에다가 뭐 저기 그 지금 해석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해석이 아니에요. 자, 법적으로 도둑질한 건 없지만은 정치 도덕적으로 도둑질을 한 거는 맞죠. 이게 캐리비안의 해석 뭐 그런 댓글이 붙던데,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트럼프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보면은 마두로 정권은 일단 합법 정부로 인정을 안 하죠. 과거에는 이 시트코의 관리권을 과이도 임시정부에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과이도가 여기 수익 나는 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과이도가 이 베네수엘라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못 엎었다 이 말이지.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 세력들이 못 엎어. 그러니까 바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미국 그 시트코의 이 투자 자본, 이걸 미국이 동결을 했습니다. 즉 미국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시트코를 채권자들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해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진 시트코와 그 엄청난 자금은 베네수엘라 국민 거지 마두로 니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 거지 니 거는 아니다. 마두로 니 거는 아니다. 그러면 석유를 훔쳤다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트럼프의 발언을 이 트럼프 발언 자, 트럼프의 발언을 정확히 해석하면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땅에서 석유를 파갔다는 말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훔쳐갔다 그랬지. 석유를 파갔다는 말은 안 했대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불법 정권이 미국 내에 있는 석유 정유 자산과 미국 시장에서 얻은 석유 수익을 사실상 약탈적으로 사용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레토릭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명분 만들기죠. 베네수엘라를 이제 마두로를 없애기 위한 명분이죠. 즉 베네수엘라 정권은 테러 정권이고 미국이 자산을 훔쳐감으로써 봉쇄도 해야 되겠고 자산도 압류해야 되겠고 군사행동도 해야 되겠고 정권교체도 해야 되는 모든 정당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논리가 시트고입니다. 시트고. 자, 즉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상 강경 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미국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하는 논리적 근거로 이걸 내미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베네수엘라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석유를 이렇게 파가가지고 훔쳐간 적은 없어요. 다만 트럼프의 말은 바로 이 베네수엘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안에 있는 정유 시설인 시트고와 석유 거기서 나오는 석유 수익과 정제 수익, 불법 정권 논리를 한꺼번에 묶은 표현이고 이거는 군사 경제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죠. 자, 여기서 시트고는 또 무슨 회사냐? 왜 트럼프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왜 한국에도 왜 영향을 미치느냐? 한국도 직접 영향을 받아. 시트고는 1910년도에 설립됐어요. 이름은 Series Service Company예요. 이후에 정유 주유소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미국 이 시트고 주유소 많아요. 브랜드 이름이 시트고로 자리 잡게 되는데 처음부터 100% 미국 민간 석유회사였습니다. 주주가 100% 베네수엘라일 뿐이지. 1976년도에 베네수엘라가 석유 사업을 전면 국유화할 때 이때 설립된 회사가 바로 PDVSA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1980년 초에 들어오면서 베네수엘라가 원래 중진류가 많잖아요. 보통 헤비 크루드라고 하는데 미국 걸프 코스트, 걸프 연안에서는 정유소는 중진류 처리에 최적이지만 정유소가 없으면 가격 협상에도 불리하고 중간 상인에 종속되니까 베네수엘라로서는 원유부터 정유부터 판매까지 싹 다 직접 관리하고 싶었겠죠. 장악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1986년 PDVS 베네수엘라 국영회사가 바로 이 시리즈 서비스 컴퍼니 이 시트코를 인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0% 인수를 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 하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에 나머지 50%의 지분도 추가로 매입하면서 시티고를 베네수엘라가 100% 소유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미국이 완전히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자, 안정적인 원유가 공급되지, 중동에 대한 의존도도 감소하지, 미국 내 고용도 유발해주지, 냉전은 말기에 달아가지고 반공 친미 국가로 되어 있는 베네수엘라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미국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친미 국가고 하니까 환영을 했어. 막 짝짝짝. 그랬는데 1999년도에 느닷없이 우고 차베스라는 미친놈이 집권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차베스가 집권을 딱 하고 보니까 어라라 저거 PDVSA 이거 베네수엘라 거네. 어차피 우고 차베스는 완전 반미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석유 수익률을 그야말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도 사회주의 포퓰리즘 쿠바 등등 남미에 있는 좌파 국가들한테 지원하고 정권 유지에 쓰고 마구잡이로 그 돈을 막 주변에다 나눠주고 자기네도 놀아먹고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 미국에서 가만 보니까 이놈 새끼 미친놈이다. 자, 미국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저 독재자가 들어오더니 미국 안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미에다 막 퍼주는 막 저것도 나눠먹고 이걸 미국 안에서 미국 시민이 이 소비를 해주잖아요. 미국 국민이 미국 국민 돈으로 이 독재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꼴이 돼버린 거야. 친미 국가에 있을 때는 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연했던 거가 독재 국가가 들어오고 이 공산주의자가 들어오니까 미국이 정서가 확 바뀌어버린 거지. 거기다가 차베스가 했던 일이 남미에 자기네하고 비슷한 정서를 확산시키는 전염병 세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 미국에서는 가만 보니까 이게 아무리 합법적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자, 시트고는 미국 안에 인프라가 있죠.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죠. 미국 법 보호하에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죠. 그런데 이런 수익이 반미 독재 정권으로 흘러가니까 이건 자산 탈취나 다름없다는 게 그 이야기가 나온 게 2000년대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은 누가 통제를 하고 이 시트고를 이 돈줄기 이 돈가마니를 누가 관리하고 있냐? 현재 법적으로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소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통제는 자 미국 법원이 판결도 내렸고 미국 재무부 과거에는 이 과이도 이제 그 반대 진영 민주투사죠. 과이도 측이 관리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채권자한테 매각 가능성도 높고 사실상 베네수엘라 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슬슬 커지니까 트럼프가 미국 석유를 훔쳐갔다 베네수엘라가 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뭐 정치적 레토릭을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 가가지고 유조선도 납치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거 미국 거야 하고 미국이 트럼프가 유조선도 납치해버렸죠.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 트럼프를 보고 캐리비안의 해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적이 아닌 거야. 자 여기서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적대국이 통제하는 미국의 인프라를 미국이 용납을 안 한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뭐 북한이 미국에서 장사해가지고 소득 올려가지고 북한 정권 북한 국민들 북한 주민 탄압하는 용도로 쓴다면은 미국이 미국 안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동결 조치하고 압수해버리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이 시트고를 합법적으로 압수할 수 있냐?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재산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네수엘라의 재산은 베네수엘라 국민 거지. 마두로는 이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베네수엘라 국민한테 줘야 되지. 니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성국 자산 동결법은 미국 안에 미국의 법이에요, 법. IEEPA라 해가지고 각종 제재법도 있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주어진 IEEPA라는 법안이 있어가지고 적성국의 자산은 동결, 관리인 지정, 사용 제한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미 거래나 송금은 통제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처분하는 쪽으로 간다 하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머릿속에서 김이 버럭버럭 올라올 판이야. 자, 이게 정말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보다 더 재밌는 시나리오인데, 자, 지금 법원이 이 시트고를 강제 매각하는 수순은 이미 재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 있고, 미국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PDVSA가 이런 불법 정권의 분신이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분신이다는 판단을 위해서 시트고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걸 경매에 붙이면, 그러면은 이 시트고 주식 이게 경매에 붙으면은 붙여가지고 경매 수익은 미국 정부가 꿀꺽 먹고, 그다음 미국 국민들이 이 주식을 소유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배당 나가는 건 미국 국민들이 가져가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미국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합법적인 행위예요. 진짜로 합법적인 행위야. 사실상 시트고는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달러 파이프인데 파이프라인을 칵 잠가보겠다. 자, 석유 달러 없으면 국가도 없다. 트럼프가 하는. 그리고 사실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정유시설은 못 씁니다. 한마디로 노후와 부품 부족, 사실상 마비가 돼버렸어요. 베네수엘라 안에는. 그럼 왜 마비가 됐느냐? 이거는 미국이 제재하기 전에 저거 알아서 마비돼버렸어. 왜냐? 그걸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정유시설, 무슨 시설 이걸 다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항상 업데이트된 상태로 꾸려 나가야 되는데 다 놓아서 버린 거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 주변 이웃 국가들 저기 쿠바 너도 처먹으라고 막 날려주고 이렇게 막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이미 노화가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안에는 정유 시설이 그냥 없다고 하면 될 거야. 있다고 해도 뭐 형편없고. 자,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 시트고가 상실되는 것은 앞으로 법적 절차를 포함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상황하고 대비할 때 우리나라 환율 달러 스와프만 미국이 맺어주면은, 트럼프가 달러 스와프만 맺어주면은 지금 환율 급등은 바로 한 방에 해결된다. 12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는 절대로 안 해줄 거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다음 이재명이다. 자, 왜 트럼프로서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 말이지. 트럼프가 뭐 이재명 만나기 직전에 한국에서 숙청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고 막 떠들어댄 건 뭡니까? 돈 더 내라는 거. 그 돈 더 줬어. 원하는 대로 막 이재명이는 죽기 살기 돈을 퍼준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좀 골로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인기도 올라가고 살아났다 싶었지. 그런데 트럼프는 진짜를 안 줬어. 뭘 안 줬느냐? 달러 스와프를 안 준 거야. 니 한번 주고 봐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환율 얼마 나오는지 지금 방송 중에서 못 봤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아직도 1,480원이었는데 이거 1,490원, 1,500원으로 갈 수 있고 2,000원으로 가는 2,000원까지는 안 가. 2,000원까지 내다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까지는 너무 좀 많이 내다보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베네수엘라의 군대가 무너진다 그랬죠. 군 급여가 밀리면 정권은 끝나는 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기 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게 이권이 걸려 있어요. 자, 중국하고 러시아는 마두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두로는 이미 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아마 망명처 정도는 제공해 주겠지만은 미국이 만약에 이걸 성공시키면 다음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 베네수엘라 골로 보내고 나면 다음은 내 거냐, 내 눈탱이 미리 감싸고 있어야 되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중국하고 러시아는. 중국의 진짜 공포,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듣기도 힘들어. 자, 잘 들어야 돼. 중국이 진짜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미국 안에 있는 중국의 자산에 대한 공포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 시트고를 미국이 탁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안에 있는 중국 자산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이냐. 야, 이거 미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 미국 내에 있는 항만의 지분,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공장 미국 안에 있는 거임.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중국 자산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시트고를 확 뺏어 먹듯이 중국 것도 홀랑 뺏어 먹으면은 시진핑 눈이 튀어나 버린다 이 말이지. 물론 시진핑 그걸 대비해 가지고 검으로 축적하고 있지만, 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석유 제재가 더 진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잖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죠. 국제유가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더 올라가죠. 환율 때문에 국제유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저 이재명이 때문에 여러분 석유 기름 넣을 때마다 욕 한마디씩 하고 넣어야 돼. 그런데 러시아를 볼 때도 이건 제재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자산 점령이라고 보는 거야. 러시아로 볼 때는. 러시아도 국영 에너지 기업이 가즈프롬이니 뭐니 많잖아. 미국 안에 자산도 있어. 자, 그런데 중국이든 러시아든 왜 본격적으로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느냐? 첫째는 군사개입이 불가해. 남미에 있어. 지리적으로 멀어. 거기는 미국이 가까워서 미국 영향권이야. 그러고 러시아도 군사적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지코가 쓱 자라서 돈 뺄 데가 없어. 중국 역시도 너무 멀어.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도와줄 수도 없어. 러시아, 중국은 그렇잖아도 군사적 비용이 지금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 군사 무기도 좀 짝퉁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갖다 대봤자 건질 거 없다 이거지. 그래 마두로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자산이나 러시아로 볼 때는 석유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촉각, 여기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데, 시트가 압수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미국은 돈뿐만 아니라 자산 자체를 빼앗아 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총 안 쏘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자산 전쟁을 한다. 자, 제재의 차원이 상승된다는 거죠. 자산 전쟁으로 가면은 자산 전쟁에서 제일 약한 나라가 어디냐? 1. 러시아, 2. 중국. 자, 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시트코는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이고 동시에 세계에 던지는 미국의 경고장입니다. 전 지구에 던지는 미국의 경고장이야. 총 없어도, 총 들지 않아도 그렇잖아도 미국은 어마무시하게 갖다 내야 되는 항공모함부터 다 들이대놨지만은 총 쏘지 않아도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대국 자산은 언제든 미국의 전략 목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 중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미래를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 말이야. 자신들이 미래를 보고 무섭다 이거야, 미국 하는 거 보니까. 자, 이거 정말. 자, 여기서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 같지만 이 사태의 진짜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바로 한국으로 치닫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자산을 무기로 쓰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산을 무기로 쓰는 전쟁이다. 한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지만, 잘 들어보세요. 글로벌 중진류가 아까 헤비크루드라 그랬죠. 무겁다 이 말이야. 정제가 제대로 잘 안 돼. 경질류는 좋지만. 그런데 중진류를 지금 시장을 형성하는 데가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이란은 연질류도 굉장히 고품질이 나오지만 중진류도 나와. 그런데 이 세 곳이 흔들리게 되면은 당장 이 중진류가 정제 가능한 나라를 전 세계에서 찍으면 딱 대표적으로 세 나라밖에 없어. 세 나라 어딘지 알아맞힐 분 댓글. 이 베네수엘라의 중진류 정도를 정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밖에 없는 거야. 자유진영에서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도 전혀 없다는 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다가 한국의 정유사 SK, GS, 현대오일, S오일 등등은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중진류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대 한국 정유사가 SK, GS, 현대오일, S오일. 그렇지만 공급 불안이나 보험 운송료 리스크가 증가하거나 거래 경로가 불투명한 결과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첫째, 마진이 불안정해지고 석유 제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가가 상승하고 이게 소비자 물가로 또 전이가 될 우려가 있어. 자, 그러면은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외 석유 자산은 동결과 압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졌어. 미국 법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산유국들은 이 달러 그래 하다가 나만 코가 물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장기 계약을 축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시장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나오는 거예요. 불확실성 프리미엄, 유가가 약간 올라간다. 이것이 한국 정유업계의 구조적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은 사실상 베네수엘라 사태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본심을 보면은 미국은 다시 조선과 해양을 국가 안보 산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지금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봉쇄, 중동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차단, 에너지 수송 거리가 올라가고 선박 수요가 올라가고.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걸려. 다. 모든 것에 다 입지를 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한테 지금 선박 제조 분야는 이제 물린 셈이에요. 미국이 한국에 물렸어. 코가 칵.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은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거기서 한국이 이재명같이 저렇게 약점이 잡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미국은 어마무시한
트리거, 방아쇠. 뭡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미국이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고 한국에 대해서 환율이 저렇게 정말 겁대가리 없이 올라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동맹인데 하면서 환율 정책을 미국이 도와주면은 이거는 답이 다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달러 무제한 스와프 미국이 절대로 안 해줄 겁니다. 왜? 미국 트럼프는 생리적으로 제일 먼저 이재명을 만나기 전날에 한국에서 숙청이 진행되고 어쩌고 할 때부터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고, 이재명은 가가 돈으로 확 발라버리는 바람에 위기는 벗어났지만 요 키 하나를 딱 찍어요. 달러 무제한 스와프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지금 자산 전쟁 시대에서 달러 자체가 자산이 돼버리면은, 달러 자체가 지금까지 해설 잘 들어보셨죠? 달러 자체가 자산이 되는데 앞으로 전쟁은 미사일보다 자산을 먼저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가진 해외 자산은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정유시설, 항만시설, 발전소, 통신, 배터리 공사, 반도체 팹, 이런 가운데 만약 한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충돌이 한가운데 있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친중 정책은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 지금 이재명이는 친중 정책은 완전히 버려야 돼. 중국 이민자 어쩌고 중국 똥을 싸고 댕기고 뭐 그런 걸 지저분한 거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점에서 친중 정책 싹 버려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 이 말이야. 한국이 가진 해외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 시트고의 논리를 보면은 미국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적대 정권이냐 아니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냐 안 하냐, 또 자산은 전리품이다라는 인식. 현재 한국 외교의 난이도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호한 중립은 안 된다. 명확한 동맹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 해운, 반도체, 조선, 전략산업, 외교 문제. 이 시트고 사태,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m ordering, 나는 명령한다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에서 석유를 훔쳐가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논리로 베네수엘라를 지금 저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거고, 특히 중진류가 고조되면 한국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중진류를 제대로 정리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자유진영은 그밖에 없고, 자, 뭐 다른데 조그마한 건 다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또는 부안해동하지 않고 진짜로 제대로 읽어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도약으로 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벌써 5분 강의는 좀 길었네. 37분짜리 강의를 했네요. 목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캐리비안의 해석이라는 영화보다 더 재밌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자세히 알고 보면 진짜로 캐리비안의 해석보다 더 재밌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